안녕하십니까. 한국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 랩뷰와 DAQ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석입니다. 2013년 랩뷰데이즈의 마지막 세션으로 태블릿 기반의 데이터 모니터링 및 컨트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매킨토시가 나온 이후로 1990년대에 PC가 대중화되었고 2000년대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노트북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선두로 한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은 일상이 되고 있고 잠시라도 멈춰 있으면 오히려 뒤처지는 개발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의 트렌드는 역시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IT 분야 리서치 전문 업체인 카트너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 디바이스는 휴대성이라는 큰 무기를 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몇 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태블릿 PC 등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회사에서 쓰이는 모바일 장치 중에서 직원들 개인이 소유한 비중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꾸준히 증가세에 있습니다. 즉 회사의 업무를 개인 소유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만 회사에서 잘 구성해주면 잠재적인 비용 절감뿐이 아니라 직원 본인의 근무 환경도 쾌적하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회사들이 회사의 포털에 스마트폰이나 또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로 접속할 수 있는 앱을 배포하여 간단한 전자결제나 공지 등 이런 것들을 개인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도 생산성 증대를 위해 기존의 NI 시스템과 모바일 기술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측정 및 제어 시스템을 위한 HMI를 구성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으며 테스트 하드웨어의 설정, 측정, 실시간 데이터 확인 등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산업 현장에서의 측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측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윈도우 태블릿 기반의 데이터 수집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NI는 다양한 드라이버를 통하여 윈도우 7뿐만이 아니라 최근 출시된 윈도우 8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 출시된 윈도우 8 또는 윈도우 8 RT 태블릿 PC 등을 통해서 NI 플랫폼을 통해 측정 데이터를 바로 수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iOS 및 안드로이드 기반의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는 두 가지 OS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하드웨어는 NI 컴팩트 DAQ 9191 무선 데이터 측정 하드웨어입니다. 이 장비는 앞단에 꽂힌 모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측정한 뒤 무선 신호를 이용해 데이터를 전달하는 원슬롯 컴팩트 DAQ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본래 무선 통신을 통하여서 노트북 등으로 랩뷰를 프로그래밍하여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하드웨어이나 현재 NI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아이패드나 또는 다른 안드로이드 기기를 통해서 앱을 다운받아서 다른 프로그래밍 없이 바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NI CDEC 9191 데이터 디스플레이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셔서 실행하시면은 별다른 큰 설정 없이 9191 컴팩트 DAQ 장비에서 들어오는 값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전압을 측정하는 925 모듈 한 가지만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내에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9213 열전상 즉 서머커플 채널, 9234 가속도계 채널, 9237 스트레인 채널 또는 9219 유니버설 채널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NI 컴팩트 9191 데이터 디스플레이 앱은 앱스토어 또는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에서 9191로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하는 방법 외에도 랩뷰에서 프로그래밍적으로 SMS로 원하시는 내용을 전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내구 테스트 등의 장시간 테스트 중, 즉 사람이 계속 옆에 있을 수 없는 테스트 중에서도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SMS를 그 테스트 유저에게 전달하여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장비는 SMS를 보낼 수 있는 하드웨어가 구성된 경우에 하나인 케이스이며 하드웨어가 구성되어 있다면 NI 홈페이지에서 SMS 샌딩 관련 예제를 다운받아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시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원격 데스크탑을 통해서도 랩뷰 시스템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많은 회사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다른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원격 데스크탑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기존의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라든가 데스크탑을 집에서 원격 데스크탑을 통해서 제어하시고 또는 집에 있는 데스크탑을 밖에서 또는 차량이나 회사에 가셔서 모바일 디바이스로 제어하실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측정 또는 제어 중인 시스템에 접근해서 측정 중인 데이터를 그대로 확인하시고 컨트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의 기술은 바로 웹 서비스입니다. 랩뷰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통해 자신만의 플랫폼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랩뷰에서는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XML 등의 형식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받아 직접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웹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비스는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컴퓨터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웹 서비스는 서비스 지향적 분산 컴퓨팅 기술의 일종이며 웹 서비스의 모든 메시징에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XML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측정 시스템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넘긴 뒤 외부로 호출을 할 때마다 연산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화면에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서버에 데이터를 넣어주거나 실행시킨 뒤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의 외부로 호출할 때마다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이시면 오른쪽에 있는 VI를 저희가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VI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포된 VI는 계속 서버에서 구동되고 있으며 저희가 웹페이지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청하는 방식은 웹 주소창을 이용하게 되며 그 주소를 따라 들어가서 저희가 컨트롤 입력값도 주소창에 같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NI에서 배포된 앱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앱들을 통하여서도 웹 서비스로 올라온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웹 서비스와 동일하게 VI를 배포한 뒤에 즉 아까 말씀드렸던 웹 서비스 배포 방식과 동일하게 배포한 뒤에 NI에서 제공하는 앱을 통해서 그 값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해당 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랩뷰를 모바일 디바이스와 연동하는 현재까지의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 대시보드 for 랩뷰라는 앱을 다운받는 것입니다.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웹 서비스 방식이며 다른 한 가지는 배포된 공유 변수를 통한 데이터 전달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둘 중 좀 더 간단하게 데이터를 받는 방법은 공유 변수를 배포한 뒤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랩뷰에서 측정 코드를 그대로 작성한 뒤 그 측정 코드의 공유 변수를 배포해 줍니다. 배포된 공유 변수를 모바일 디바이스의 데이터 대시보드 앱을 통해 아주 손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기존의 측정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코드에 간단한 공유 변수 하나만 추가해 주면 될 것입니다. 데이터 대시보드에서는 해당 라이브러리에 접근하여서 활성화된 공유 변수의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어플리케이션이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대시보드 for 랩뷰입니다. 데이터 대시보드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데이터 대시보드 for 랩뷰 또는 랩뷰로 검색하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앱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은 앱스토어에서는 버전 2.0, 즉 iOS가 되겠죠. iOS에서는 버전 2.0까지 업데이트되었으나 안드로이드에서는 아직까지 버전 1.0까지만 업데이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부분이 데이터 대시보드 버전 1.0입니다. 현재 안드로이드에서 사용 가능한 1.0 버전에서는 하나의 대시보드에 인디케이터를 얹어 측정 가능한 형태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곧 2.0 버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2012년에 데이터 대시보드 버전 2.0이 출시되었습니다. 버전 2.0에서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그중 가장 큰 특징은 인디케이터뿐만이 아닌 컨트롤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저희가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데이터를 보내줄 수도 있다는 점이겠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새로운 기능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데이터 대시보드 2.0 버전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차이점은 이전에 인디케이터에서만 가능했던 1.0 버전에 비해서 2.0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트롤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사용자 정의 레이아웃 생성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에 아이콘을 줄 수 있고 배경화면에 원하는 이미지를 삽입하거나 또는 사진을 찍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으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유저 인터페이스의 자유도를 확연히 높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작한 대시보드들을 해당 기기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이나 NI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한 분이 예를 들어 아이패드로 데이터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었고 어떤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컨트롤하고 인디케이터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대시보드를 팀원 전부에게 단순하게 배포해서 같은 기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똑같이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존에 한 번에 한 페이지씩만 가능했던 대시보드를 페이지 추가를 통해서 여러 페이지로 늘릴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어떻게 데이터 대시보드를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제가 화면을 아이패드 화면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어떻게 데이터 대시보드를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트워크 배포 방식을 사용할 건데요. 네트워크 배포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제 컴퓨터에서 랩뷰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그 측정한 데이터를 배포하는 것까지 진행을 한 뒤에 화면을 아이패드 화면으로 전환해서 아이패드에서 어떻게 변수를 가져오는지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제에서 사용할 장비는 NI9171이라는 원슬롯 USB DAQ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이러한 C 시리즈 모드를 사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모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9213 온도 모드를 사용해서 이 서머커플을 통해 온도의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USB로 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메저먼트 앤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제 장비가 NI 컴팩텍 917로 잡혀 있고 이름은 컴팩텍 2라는 이름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9213 모듈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을 가지고 데이터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I의 가장 큰 장점, 즉 랩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수많은 예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도를 찾기 위해서 처음부터 코드를 다 구성할 필요 없이 예제를 열어서 하드웨어 입력과 출력, 그리고 DAQMX, 아날로그 측정, 온도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온도 예제가 있는데 저는 제일 간단하게 연속적으로 서머커플의 샘플을 소프트웨어 타임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예제를 열면 이와 같은 프론트 패널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등록하고 서머커플의 타입과 CJC 소스를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온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머커플 끝단을 손으로 잡으면 온도가 바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 코드는 제가 따로 작성을 한 게 아니라 기본의 예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이 코드에서 단순하게 변수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 VI를 만들기 위해서 새 VI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 VI를 만들고요. 기본 예제에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이와 같은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사하여서 새로운 VI의 블록 다이어그램에 붙여넣겠습니다. 네. 예제 주석은 지우도록 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SCXI 모듈을 ON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까지는 아까의 코드와 동일한 코드입니다. 프론트 패널을 보시면 프론트 패널도 동일하게 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론트 패널에서 값을 변수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은 N채널, N샘플, 즉 여러 가지 채널에서 여러 가지 값들을 한꺼번에 받는 거지만 일단 단일 채널에서 단일 샘플로 더블 형식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할 공유 변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일단 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템프라는 온도로 저장하겠습니다. 잠시 닫아두고요. 네, 이제 이 예제는 제가 카피했으므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에서 새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 프로젝트를 하나 열었고요. 이 프로젝트에 제가 방금 만든 템프 VI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변수는 프로젝트에서만 생성이 가능해서 제가 일부러 프로젝트를 생성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새로 만들기 변수를 클릭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있는 그대로 네트워크 변수에서 배정도 더블 형태의 타입을 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데이터 대시보드 템퍼레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대시보드 템퍼레처라는 변수가 생깁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이브러리 이름을 저장해 주게 됩니다. 데이터 대시보드 템프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템프 프로젝트로 저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생성됐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템프 VI를 열겠습니다. 네, 블록 다이어그램을 가면은 네, 이렇게 메저먼트 값까지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프로젝트 상에서 데이터 대시보드 템퍼레처라는 변수를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변수를 읽어오는 상태입니다. 접근 모드를 변경해야 됩니다. 우클릭하셔서 접근 모드에 가셔서 쓰기로 변경해 주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 값을 넣어줄 수 있게 변경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메저먼트에서 나온 값을 이렇게 이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리적인 채널이 지정되어 있지 않네요. 아까 코드에서 닫았다 열었기 때문에 채널이 빠졌죠.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채널로 지정하고 타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서머커플 타입과 CJC 타입도 장비에서 빌트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빌트인으로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도 값을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제가 온도를 올리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이 값은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 VI로 모니터링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유 변수를 통해서 올라가고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변환해서 아이패드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의 화면입니다. 지금 화면에 앱이 데이터 대시보드 그리고 NICD9191이라는 두 가지가 보입니다. 일단은 데이터 대시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받으신 데이터 대시보드를
열게 됩니다. 열게 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튜토리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튜토리얼의 맨 뒤 또는 요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대시보드를 꺼내실 수가 있습니다. 포트레이트나 랜드스케이프는 자기가 세로로 볼 것인가 가로로 볼 것인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랜드스케이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하얀 백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인디케이터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인디케이터를 눌러서 차트를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노란 줄은 가이드라인입니다. 제가 어떤 인디케이터를 놓을 때 이 가이드라인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약간 작은 모양이죠. 차트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네, 이 차트는 도대체 어떤 값을 볼 건지 제가 설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 아래 부분을 누르시면은 어떤 값을 볼 건지 커런트 커넥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네트워크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쉐어드 베리어블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IP를 설정해 줘야 될 건데요. 제 IP를 컴퓨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IP는 지금 무선 IP 192.168.43.240 지금 마지막에 했던 값이 히스토리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값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배포된 라이브러리들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 외에도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보이네요. ddtemp 새로 고침했더니 ddtemp 라이브러리라는 라이브러리가 보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ddtemperature라는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보면은 이제 이 아래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이 되면 이 차트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지는 않죠. 그거는 이제 오른쪽 위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야 데이터가 업데이트 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누메릭 인디케이터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에 가셔서 누메릭을 가져다 놓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죠? 가져다 놓습니다. 이 값도 어떤 값을 가질 거냐? 제가 아까 정한 온도 값을 그대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온도 그래프, 오른쪽에서 온도 수치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다시 온도를 올려보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데 굉장히 좀 숫자 같은 경우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데 그 안에 숫자는 굉장히 작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대시보드를 잠시 멈추신 후에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은 각각의 다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폰트가 지금 너무 작기 때문에 키워주면은 아래 폰트가 같이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두꺼운 글씨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포지션은 가운데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오토 스케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Y 값이 내가 일정한 범위에서 볼 수 없고 값이 출렁출렁 할 때마다 그 스케일을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누르신 뒤에 그래프 엑시스를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봐야 할 것은 Y 스케일이죠. Y 스케일, 오토 스케일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에서 10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의 관심 영역인 20도에서 35도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 화면에 다시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저장이 안 됐나 보네. 다시 한번 설정에 들어가서 20도부터 그러면은 차트가 20도부터 35도 사이의 값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축이 그래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새로운 기능 중에 백그라운드에 새로운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잠시 멈춰놓고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은 사진을 제가 찍을 수도 있고 제가 라이브러리에서 골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을 위해서 아까 제가 한 장 찍어봤는데요. 미리 찍어둔 라이브러리에서
이 화면을 골랐습니다. 화면을 키워주고요. Bring Send Backward를 통해서 계속 뒤로 보내주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누르면은 저희가 원하는 배경화면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대시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방법 말고도 웹 서비스를 통해서 배포하고 획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데이터 대시보드 오른편에 NI CDEC 9191이라는 앱을 하나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CDEC 9191은 아까 말씀드렸던 무선 와이어리스 컴팩트 덱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바로 획득하는 거였습니다. 데이터 대시보드와 다른 점은 데이터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 측정 시스템 자체가 저희 컴퓨터와 물려 있어서 그 측정 시스템에서 랩비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배포해 준 값을 받아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NI CDEC 9191은 9191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9191이라는 제품 자체에서 바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 보내준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을 거쳐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앱으로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끝쪽에 보이고 있는 장비가 NI 컴팩트 9191입니다. 지금 이 9171 장비와 다른 점은 9171 장비는 USB 유선 장비이고 9191 장비는 이더넷 또는 와이어리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금 이 9191 장비에 9215라는 디지털이 아닙니다. 전압 측정 모듈을 꽂아 두었습니다. 즉 전압을 바로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으로 돌아와서 컴팩트 9191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지금 가운데 위에 보면은 흐릿하게 시뮬레이티드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플레이 시키면은 시뮬레이티드 디바이스에 대한 값들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값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정지하고요. 시뮬레이티드 디바이스에서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무선상으로 9191에서 915 신호를 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위에 있는 915를 잡아서 검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915라는 걸 클릭해 줍니다. 세팅에 915 전압 모듈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샘플링 레이트와 1kHz 그리고 한 번에 가지고 오고 싶은 샘플의 개수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kHz에 100개의 샘플씩을 가져오니까 10Hz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셀렉트 채널을 통해서 원하는 채널을 추가하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0번에만 이 시뮬레이터를 통한 값을 넣어놨기 때문에 0번 데이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시뮬레이터에서는 사인파를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세팅이 다 됐으면 나가서 연속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사인파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제가 이 파형을 스퀘어나 삼각파로 바꾸면 트라이앵글로 바꾸게 되면은 그 값을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제가 주파수를 낮추거나 올려도 그에 따라서 누를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대시보드와 다르게 NI9191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래밍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9191 같은 경우도 아까 9171 이 유선 제품을 사용해서 했던 것과 똑같은 프로그래밍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상으로 아이패드에 대한 데모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이패드 데모 말고도 안드로이드 데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화면은 제가 지금 바로 화면으로 연결하지 못한 관계로 카메라로 직접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아이패드 화면에서 다시 제 컴퓨터로 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 개발자들은 오픈된 OS를 통해 매일 수많은 앱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한국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사의 협력업체인 스마트 인스트루먼트사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앱입니다. 실제로 부두에 정박한 선박을 부두에 고정하였을 때 그 고정선에 걸리는 로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부두에서도 보고 선박에서도 보기 때문에 화면은 앞, 뒤로 두 가지 타입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선박의 데이터가 바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선으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하여 송출하도록 해주겠습니다. 다만 온도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전의 데모에서 사용하였던 온도 모듈을 사용하여서 현재 온도를 왼쪽 위 굵은 숫자로 측정할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모드를 클릭하면은 실제로 제 컴퓨터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인스트루먼트의 마크를 누르면 IP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IP는 192.168.43.240이라는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은 현재 배의 움직임과 그리고 24.4라는 온도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온도 모드를 잡고 온도를 올려주면은 온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앱에서 아까처럼 여러 가지 모드로 보실 수가 있어야 되며 좌우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 배의 각도 그리고 위치가 계속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정박된 와이어의 값들은 이렇게 제가 지금 시뮬레이션된 신호를 보내주면 그 값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해당 와이어들의 장력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와이어의 장력이 기준값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와이어가 다 표시되어 있는데 이 기준값보다 더 작은 장력이 작용하면 즉 와이어가 당겨지지 않고 느슨해져 있는 상태라면 이 와이어가 표시되지 않게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직접 안드로이드로 앱을 개발하여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모를 확인하셨는데요. ni.com/mobile로 들어가 보시면 오늘 보신 데이터 대시보드와 9191 데이터 디스플레이 이외에도 다른 앱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앱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랩뷰 인트로 같은 경우는 랩뷰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돕기 위한 앱이며 다양한 화면을 통해 랩뷰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하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디바이스 핀아웃은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측정 장비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앱은 NI 측정 장비의 핀 넘버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도 유용하게 쓰고 있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멀티심 서킷 익스플로러 앱은 회로를 구성하고 그 값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회로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NISR 매니저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앱을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까지는 미국 본사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블릿 기반 측정 시스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C나 매트랩 프로그래머가 대부분 키보드로만 작업을 하는 데 비해서 랩뷰 유저는 한 손은 키보드에 한 손은 마우스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열심히 랩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흡사 프로게이머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마우스를 주로 사용한다는 말은 랩뷰가 터치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뜻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롭이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랩뷰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모바일용 랩뷰 어플리케이션이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팔레트에서 바로 아래쪽에 여러 가지 팔레트들이 있는데 블록을 터치해서 꺼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화면에다 가져다 놓고 블록과 블록을 터치해서 와이어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면의 확대나 축소도 한 손으로 손쉽게 가능합니다. 이미 다양한 모바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여러 가지 손동작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업체에서 모바일 디바이스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측정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어플리케이션은 대부분 기존 시스템에서 측정하고 그 측정된 데이터를 보내서 앱을 통해 그 데이터를 받는 형식인데 비해서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은 모바일 디바이스, 즉 여기 보이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등을 통해서 이 장비에 바로 측정 장비를 연결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드에서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 그 노란색 디지털 멀티미터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 대신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작은 모듈 하나를 꽂아서 바로 온도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태블릿 기반 측정 시스템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드렸습니다.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내용을 더욱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NI 홈페이지에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으로 검색해 보시면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랩뷰 기반의 하드웨어 및 코드 재사용 극대화라는 주제로 2013년 온라인 랩뷰 데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화면 하단의 경품 응모 버튼을 클릭하여서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하여서 아이패드 미니와 SSD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진행된 세미나의 모든 자료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